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충격이 엄청납니다.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할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다음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이러는데 예. 사이드카가 뭐고 서킷 브레이커가 뭐죠? 사이드카는 일종의 이제 그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했을 때요. 예. 잠깐 좀 이제 쉬었다가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이 프로그램 매매들이야. 되게 대량 거래를 하는 예. 프로그램 매매들을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예. 서킷 브레이커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의 원래 뜻이 이제 전기 회로가 가열됐을 때 그 회로 차단하는 장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는 뭐 이게 급락했을 때 일시 정지시키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정지시키는 거고 서킷 브레이커는 그렇죠. 모든 거래를 다 정지시키는 그렇죠. 거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 앞으로 당분간 더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조금 아까 확인해 보니 유럽 증시들은 그나마 좀 상승 반전하고 있는 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이게 워낙 지금 뭐 간밤에 유럽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 11 내지 12%, 그다음에 미국도 한 10% 안팎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과도하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변동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예,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치사율이 낮으니까 좀 가볍게 봤다가요. 네. 가볍게 봤다 이게 급속히 확산하면서 이걸 과연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불확실성과 의구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상당한 기간 지속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미치는 것은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잖아요. 이게 전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예. 경제 활동에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이 소비하고 생산 활동인데 소비 생산 활동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과거 금융위기 때는 그러니까는 뭐 기업이라든가 은행에 그러니까는 자산들이 부실화 됐기 때문에 그것만 도려내고 새 돈을 주입하면 이제 해결됐었는데. 네.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활동 자체를 그러니까 스탑시켜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WHO가 이 팬데믹 선언하면서 더 충격파가 좀 큰데, 예.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도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 2009년 신종플루 때 세계 경제가 어땠었어요? 2009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08년도 금융위기가요. 예.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대형 투자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시작됐고요. 맞아요. 그 후유증이 그대로 2009년 상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사실 그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인해서 좀 이제 경기가 좀 이제 침체되고 둔화되고 그랬었던 것이고 이 팬데믹이 미친 것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크지가 않았어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과거 사스라든가 메르스에 비해 가지고 치사율은 낮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는 그러니까 이 감염 속도는 그렇게 이번 것보다 이제 높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사율이 처음에는 낮은 거에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감염 속도가 빠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겪는 이제 바이러스다 보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니까는 이게 갑자기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위축이 되지 않았었어요. 신종플루 때는 그리고 약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그 결정 자체가 그거네요. 타미플루가 있었다는 거와 지금은 약이 없다는 거.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IMF는 세계 각국 주요 국가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최 교수님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요. 지금 되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사실 처음 겪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걸 이제 새로운 처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거라면은 그 과거의 대응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도입하면 돼요. 그런 것이 재발했을 경우에는요. 예.
근데 이건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는 과거의 방식까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3월 달에 3월 초에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일정을 땡겨가지고 금리를 0.5%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렸을 때 그때 주가는 대폭락을 했어요. 오히려요. 예. 그 왜 그러냐면 금리 내리는 게 그러니까는 이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감세를 해주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럼 감세를 해주게 되면 주머니에 돈이 좀 더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돈이 지금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돌아다녀서 소비를 못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을 좀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자금을 빌려주는 건 추가 빚을 만드는 거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기업들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을 섞어요. 예. 그러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돈을 더 빌려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거냐고요. 그럼 금리 인하는 해법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용 측면을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빚이 많거든요. 예. 그 빚에 따른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저희 대환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줄여주거나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만이 일단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 좀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기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5%를 대출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한 3%까지 내려줄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 돈을 투입하면 금리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금융 비용을요. 이자 부담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금리 인하의 한 효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은행의 물적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만약 고금리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이금융권 이런 데도 많죠. 많이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은 되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 기준금리라는 것이 시중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급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쪽집게식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 재정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경이 거론되고 있는데 최 교수님도 추경 대폭 확대에 찬성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위축이 되면서 정상시에는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이 이렇게 순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이제 중단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인위적으로 한시적으로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수입이 끊긴 사람들한테는 소득을 지원을 해주고 그 소득이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는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자영업자라든가 소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경우 이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소비 쿠폰. 이걸 인위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그러니까요. 네. 그게 가장 타격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지역화폐 형식으로 주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IMF조차도 현금 지원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요즘 그 일부 지자체에서 거론한 재난 기본소득.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계층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 국민한테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하위 6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위 60% 지금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위 60%에 안 속한 분들 중에서 상위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도 그러니까 수입이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에 타격을 받은 사람한테 주려면은 지금 이게 60%를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다 줘야 됩니까? 그렇죠. 이럴 때는 한시적으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러니까 다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 한시적인 재난 기본소득에다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등을 겨냥한 지역화폐 이런 걸 함께 결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해결할 때까지 좀 견디게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추경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저는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어디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누굽니까요? 박용만 상임회장이 40조까지 얘기하는 게 저는 방송에서 최소 20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득 지원을 정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활동이 지금 중단된 거를 이걸 연결시켜주는 임시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최소 20조 이상이 풀려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